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 보기에 앞서서 절기가 오늘이 바로 소서절이 되는 것이고요. 소서절 절입 시간은 오전 6시 5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소서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월이 가보월에서 이렇게 을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6시 5분 오늘 06시 5분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명식이 신축년 가보월 병진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서절 06시 5분부터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 을미월 병진일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오늘이 일진이 병진이라 하더라도 소서절 전이냐 아니면 소서절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월령 자체가 가보월에서 을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격국 자체가 병화 5월생은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 겁니다.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인데 신앙사주가 아니라 신왕사주죠. 일간이 왕한 신왕사주가 되는 것인데 상관격이 되면 설기가 왕한 사주죠. 설기 태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설기가 많아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한 것에 비해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제왕지가 되지만 포대법상 제왕지가 되지만 상관격인 미월에 병화가 태어난 걸로 보게 되면 인관 제왕 그 다음에 여기가 쇠지가 되기 때문에 5월에 가장 왕할 때라고 하면은 미월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간 자체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사람의 나이로 표현하게 되면 한 40대 정도가 제 5월이라고 하면 이제 50대 정도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쇠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가 바로 이 미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신치용하는 법이라든가 내지는 대운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를 전후로 해서 5월에 가장 왕하더라도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기가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을미월이 되게 되면 화지도 지나고 소서절 중에 있기 때문에 금수가 많게 되면 오히려 한기가 생할 수 있다. 즉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복생한. 그래서 삼복생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삼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삼복 세 가지 복이 아니라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초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말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덥다란 얘기예요. 덥다. 이때가 가장 덥다. 사람이 느끼기 가장 더운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그래서 또 이렇게 몸에 보양될 수 있는 거죠. 삼계탕도 먹고 여러 가지 오리탕도 먹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도 뭣도 먹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더위에 사람이 덥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더울수록 기가 바깥으로 많이 발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기운을 바깥으로 뺏기게 되니까 속이 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같은 걸 보더라도 여름에 밖에 나가면 산이 울창한 것 같지만은 숲이 울창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 눈에 봤을 때는 나무가 막 굉장히 막 크고 이파리도 큰 것 같지만 여름의 나무는 겉은 화려할지언정 뭐예요? 속은 허해져 있다라고 하는 속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은 그만큼 덥기 때문에 양기를 많이 보충해 줘야 되는데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삼복에도 한기가 생할 수 있다. 삼복의 더위에도 추위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기에 해당이 되죠. 우기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비 오는 것 정도 가지고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은 뭐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비가 계속 온다라고 생각하면 기온 자체가 이제 하강을 하기 시작하고 또 비를 많이 맞거나 하게 되면 사람도 한기가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바다라든가 강가에서 뜨거운 여름날 피서를 갔는데 바닷가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몸이 저체온증이 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삼복생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은 뭐 물론 간목이 5월에 태어났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냐 이렇게 따져서 격국군 보고 용신인 보고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서절이 됨으로 인해서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 틀리게 되면요 매우 크게 사주를 잘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같은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월이 바뀌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런 때만이라도 절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4절기를 이렇게 써 놨는데 대체적으로 양력으로 2월 정도가 이렇게 표현이 됐고 2월 양력입니다. 이거는 양력 2월 2, 3, 4월, 5, 6, 7월, 8, 9, 10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알파벳으로 된 알파벳이 아니죠.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리학에서는 2, 3, 4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우리 인월을 다른 말로 정월이라고도 해요. 정월.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계절로 표현하게 되면 인묘진월은 여기죠. 인묘진월은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정월은 인월을 뜻합니다. 인월.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우리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죠.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면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4월, 5월, 7월 정도가 이제 4월, 5월, 미월이 되는데 절기로는 계절로서 이제 하절로서 여름이 되는 것이고 가장 뜨거운 계절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가장 추울 때 5, 6, 7월이 아니고요. 7, 8, 9월이 가장 덥던데 아니면 6, 7, 8월이 가장 덥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체감상 느끼기에는 7월, 8월이 가장 덥습니다. 오히려 8월 정도가 8월 중순이 가장 더운 그런 시절로 봅니다. 그리고 8월 중순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귀뚜라미 돌죠. 이게 매미가 우는 시절이 있고요. 어느 순간 매미는 딱 진짜 서로 약속이 난 듯이 어느 순간 매미가 울지 않고 매미가 울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바톤 터치하듯이 바로 귀뚜라 물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8월 정도에 있습니다. 8월 중순 아니면 중하순 정도가 되면 어느 순간 매미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싹 돌면서 그때부터 귀뚜라미가 울죠. 근데 이런 것은 사람이 느끼기 육체적으로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명리학에서의 관점 어떤 기운적인 관점 기적인 관점에서는 5, 6, 7월 정도가 되는 대략 4, 5, 미월이 가장 화가 왕성한 때이고요. 계절로는 여름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8, 9, 10월은 신월, 6월, 수월이 되는데 이때는 가을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가을이면서 뜨거운 열기는 지나가면서 서늘한 기운이 들게 되고 이때는 오행으로는 금이 세력을 갖는 금왕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 12월, 1월 정도 되면은 겨울이 되면서 명리학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해자, 축월. 그래서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동절인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는 수가 가장 왕성한 그러한 계절이 된다. 단 한 가지 여기 인묘진의 진월, 사오미의 미월, 신유술의 술월, 그 다음에 해자축의 요 축월을 별도로 모아놔서 진술축미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건 사계월이라고 해요. 계자는 끝 계자죠. 그래서 4개월이라고 했던 것은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요.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술월은 가을의 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겨울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4개월이라고 해서 환절기,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환절기가 된다. 그리고 진술중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이 바뀌는 기준은 2월 1일 날 인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3월 1일이 묘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월이 되는 것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인월 안에는 입춘과 우수가 들어가 있는데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은 경칩 춘분이 있는데 묘월은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은 청명과 고고가 있는데 청명이 되어야지만 진월이 되는 것이고, 4월은 입하소만이 있는데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하지가 있는데 망종이 되어야지만 5월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오늘 바로 소서절이 되어야지만 미월이 되는 겁니다. 미월 안에는 소서대서가 있지만 소서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여석당 간단히 할게요. 신월은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6월은 백로, 술월은 한로, 해월은 입도,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한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게 되고, 또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는 기준도 되지만 연도 바뀌게 됩니다. 연도. 그래서 작년 경자년 축월에서 올해 신축년 인월이 될 때는 입춘이 지나야지 바로 경자년 축월에서 신축년 인월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 이 24절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기는 양력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춘 같은 경우 2021년 2월 3일 23시 59분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설이 아니고 소서죠. 소설하고 소설하고는 다릅니다. 소서는 2021년 7월 7일 오전 06시 05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절입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매년 체킹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일자는 다소간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것은 절입 시간은 그때 그 해마다 저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4절기를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공 안에다 놓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맨 아래 여기 보면 자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축,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되는데, 이 인월이라고 하는 때가 바로 봄, 명리학에서는 연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춘우수, 인월은 입춘우수, 묘월은 경칩춘분, 진월은 청명고구,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설, 그 다음에 미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그 다음에 술월은 한로상각,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 해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인묘진월이라고는 이 계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봄이면서 목이 주관하는 계절이면서 방향은 동쪽이 되는 것이고, 이 위쪽에 있는 4, 5, 미월은 방향은 남쪽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고요. 화가 왕한 그런 계절,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계절은 가을이고, 금이 왕한 금왕절, 맨 밑에 있는 해자축월은 방향은 북쪽이 되면서 여기는 겨울이고 수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진술충묘월은 요 귀퉁이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 요 가운데 기하면서 거하면서 내 모퉁이에 이렇게 해서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진술충묘 이렇게 설명할 때 가끔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절입 시간이 소서절이었고요. 절입 시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전 06시 15분이 됐고요. 이게 만약에 오후였다면 06시가 아니고 18시 이렇게 아마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일 때는 그냥, 만약에 오전이란 뜻이 없고 06시면 이건 오전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자리 숫자로 18시 되어 있으면 이건 오후가 되는 것인데, 그냥 오전, 저는 말할 때 오전 06시 05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늘 7월 7일 오전 06시 05분에 소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소서가 들어가 있는 시간을 대략 봤을 때 묘시 안에 들어가 있죠. 묘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05시 30분부터 07시 30분, 이거 30분자가 붙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서울
를 기준으로 한 표준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 동경 표준을 시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하고 동경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의 시간을 갖다 끌어서 땡겨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30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원래 일제 강점기 때 한일합방이 되면서 또 그랬나요? 하여튼 우리나라 표준시를 쓰지 않고 동경 표준시를 쓰다가 5.16 군사혁명이 그 이전에 이제 광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나라 시를 쓰다가 환원을 해서 우리나라 서울 표준시를 쓰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다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일본 표준시를 갖다 끌어서 바꿔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표준시를 쓰는 것이 일반인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그 박통이 잘못한 거죠. 원래 자기 나라 표준시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경 표준시를 쓰고 있다. 이걸 선생님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는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는 뭐 썸머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했었죠. 뭐 86년, 87년, 뭐 88년 이렇게 뭐 그 썸머타임 썼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건 가능하지만은 지금 디지털 시대 컴퓨터 체계 하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시간을 변경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표준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일정 시간 되면 약을 투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변경한다고 생각해서 잘못해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시에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1시간 차이가 이거를 바꾸므로 인해서 30분의 어떤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약을 잘못 투여한다고 하는 건가. 군사 작전을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을 갖다 그냥 바꿨는데 어느 병사는 그 통지를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걸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군사 작전할 때 30분 차이는 엄청난 큰 혼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뭐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만은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만 요걸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하고 거래하는 어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이런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서로 간에 뭐 물품을 주고받는다거나 1초 차이로 10초 차이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부도가 안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첨예한 그런 시대에서 시간을 함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 같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서울 127도를 써야 되는데 뭐 132도를 갖다 끌었다 쓰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표준시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소서 절입 시간은 06시 05분에 들어와 있고 묘시 하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06시 05분이 아니라 06시 04분만 된다 하더라도 사주는 월이 바뀌지 않고 신축 가보 병진 신묘시가 되겠죠. 요 시간 안에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06시 05분이 됐다라고 하면 월이 바뀌죠. 똑같은 1분의 차이로 신축년, 을미월, 병진일, 신묘시가 되는 겁니다. 같은 시라고 하더라도 월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은데도 요 1초 차이로, 몇 분 차이로 엄청난 사주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간단한 것이지만은 꼭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서 전으로 보게 되면 신축년, 갑오월, 병진일이 되면서 이 사주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소서 후가 되면 신축년, 을미월, 병진일이 되면서 이거는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을 놓고 봤을 때 병화가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양인격. 그 다음에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예요? 상관격인데 일간은 병화고 토가 왕한 미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토 진상 관격이 된다, 또는 설기태과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똑같이 봤을 때 양인격, 병화 5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일단은 설기
과다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봤을 때 40대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거 병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한 50대 정도로 노쇠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토태법상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쇠지가 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계절? 제왕이면서 화왕절이죠. 이거는 화왕절이 되지만 병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화왕절이 아니라 토왕절이 됩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게 되고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중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 미월에 태어나서 토화왕절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회강시킨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이라 하더라도 크게는 사오미 남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설기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예를 들어서 축월에 태어난 병화라든가 술월에 태어난 병화만큼 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4월에서 5월에서 이제 미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병화의 기세가 금방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설기 과다하다 하더라도 병화의 기세가 그렇게 완전 약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여기는 진토, 축토를 갖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지에 오화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병진이 아니라 병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마치 5월에 태어난 병화 아니면 5월에 태어난 병화보다 더 왕할 수도 있습니다. 오미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일진에서 이렇게 진토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설기가 더 좀 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인격이죠. 양인격.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칠살로서 양인 가살하는 것이 좋다. 즉 임수를 가지고 양인을 갖다가 중화시키면서 병화를 갖다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양인가살이 되죠. 그래서 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요. 또 임수만 봐서는 안 되고 재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소서 전으로 보게 되면 병화 5월생에 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죠. 수가 부족한 간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진 않지만은 일지의 진토, 연재 축토를 받기 때문에 또한 왕한 화의 기운을 또 수가 이렇게 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중개수, 축중개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우도 할 수 있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기보다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병화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이거는 병화 일간 자체가 이제 쇠해지기 시작했는데 미월에 진토, 축토까지 보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설기태과한 사주 명식이 되죠. 원래 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도 마땅히 임수로서 보강을 하고 경금으로서 임수를 생주해 줘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미월의 병화는 임수 경금을 얻게 되면 운은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일간이 왕한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가 용신이지만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명식이 짜졌을 때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소소후가 되면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가 필요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서 전으로 보게 되면 이 명식이 될 것이고요. 생시는 무자, 기축, 경이, 신묘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서 후가 되면은 사준, 신축, 을미, 병진이 되면서 시간은 신묘시부터 기해시까지 볼 수 있죠. 이렇게 설명하고,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또 아니 생시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소서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서절 때문에. 소서절이 06시 05분이기 때문에 아까 묘시라고 말씀드렸죠. 소서전이면은 이쪽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되게 되면 가부월이 아니라 을미월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서후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미월로 보게 되면 소서가 지난 시점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자, 기축, 경희시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무자시 같은 경우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 무자시나 기축시가 좀 비슷합니다. 자, 5월에 병화가 왕하죠.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월에는 무토도 같이 왕한 중에 무토가 진 축에 뿌리를 두고 투출했죠. 물론 자수가
진과 합해서 자진 합수해서 수가 살아나서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병화를 회강하게 되죠. 뭐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때 간목이 왕하냐 무토가 왕하냐라고 하는 왕세를 봤을 때 간목보다 무토가 더 왕하죠. 그러면 간목 하나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운이 와서 토를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 금수운이 와가지고 뭐 수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무자시가 됐을 때는 무토가 병이 되기 때문에 수가 살아나서 수목운으로 와서 간목이 무토를 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축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게 건토는 아니고 습토라 하더라도 화왕절인 5월에 지지로 뭐 오화 축토, 진토, 축토, 기토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목운이 와서 이것도 그래야지만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소후가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신묘시는 건 이제 뭐 대충 그런 거고, 임진시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임수가 투출해서 병화를 보강한다라고 보지만은 병화가 미월에 태어나서 매우 약합니다. 미중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근데 지지로 진토 두 개에다가 축토, 병화의 기운을 많이 설계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운세는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뭐 임진시가 아니라 개사시가 되면은 병화가 약하지만 시지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뭐 미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우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임수 보는 것에 비해서 개수 보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 보는 것이 더 좋지만, 임진시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임사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 얻는 것보다는 그만큼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갑옷이 이렇게 봤을 때는 병화가 약한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두는 것 나쁘지 않고요. 간목이 투출돼서 토를 제하는 것도 이건 나쁘지 않지만, 이건 뭐가 필요하냐?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서 만약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운은 이렇게 되면은 화를 얻었기 때문에 오화를 얻었고 간목으로 생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신시 이렇게 봤을 때는 핵심은 이 신금에 있죠. 신중에 있는 임수 경금을 얻었기 때문에 병화가 임수로서 보강하고, 그 다음에 뭐 신중 경금이 임수를 생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뭐예요? 역시나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좀 살아나야 된다. 선생님, 시간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간이 더 왕해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월에 지지로 솔직한 말로 병화가 미중정화 간신히 통근하는 것 외에는 병화 자체가 똑같이 시간에 있는 병화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안 좋은 생시죠. 자, 진술충, 자, 연월로 충미충이 되는 것이고요. 일시로 진술충이 되죠. 이것이 사지전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지. 내 지지가 사지전충. 내 지지가 모두 충이 되어 있다.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하여 무토같이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뭐예요? 석양 너머로 쳐서 먹구름 속에 갇혀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명식 중에서 가장 중화되기 어려운, 가장 난해한 생시가 바로 이 무술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때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이를 낳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이때는 낳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병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이 목화운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병신시를 잡았는데 딸을 태어났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좋지 못한 것이고요. 만약에 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오늘 태어난다라고 볼 때는 갑오시를 잡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갑오시의 여명이라 하더라도 무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좋지 않겠죠, 그죠? 이런 것만, 근데 이것만 좀 넘어가게 되면 그닥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명식 자체가 뭐라 그럴까, 미월 소사가 지나서는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연월지로 충미충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소절이고 소소절입 시간으로 인해서 월이 바뀌고 사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